Hi guys. Okay, so 드디어 저희가 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트로이 시반. 트로이 시반은 유튜브를 통해 떠오른 가수입니다. 그는 2013년 유튜브를 통해 커밍아웃 했습니다. 트로이는 음악 활동을 지속해왔고 2015년 블루 네이버우드 3부작을 선보였습니다. 블루 네이버우드는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트로이의 음악인 와일드, 폴스, 텅미다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로이는 이 음반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의 한국인 애청자로서 짧은 영어 실력과 간간히 올라오는 번역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던 트로이의 모습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블루 네이버우드는 화면 속 구도가 정말 환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의 마음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마 이 영상이 다 끝나면 여러분도 트로이 시반의 빅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트로이 시반의 블루 네이버후드 3부작 시작하겠습니다. 블루, 파란색이 주는 그 오묘함과 우울함, 그 때문일까요? 우리는 가끔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사회의 소수자, 퀴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에서 블루가 제목으로 쓰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퀴어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오묘한 색을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블루 네이버우드는 어떨까요? 두 남자아이, 쉽게 트로이와 B로 부르겠습니다. B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트로이 시반. 아직까지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소년이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무엇이 사랑인지 알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라고 하죠. 하지만 손가락이 엮인 순간 소년들이 주고받은 눈빛이 마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칠 것 없어 보이고 영원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지속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사랑의 순수함과 당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루 네이버우드의 첫 노래 제목인 와일드는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알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행동만 보여주는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뮤직비디오의 중간에는 트로이가 누군가를 위로하듯 안고 있는 장면들이 살짝 지나갑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B의 아버지는 좀 더 스테레오타입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보여주는 아버지로 보입니다. 소년들의 놀이터는 그의 술자리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비춰지는 장소들을 술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교차로 보이면서 소년들의 모험을 위험해 보이게 만듭니다. 소년들의 부모님들이 만나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B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남의 머리카락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모험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트로이의 아버지가 강하게 중재하기까지 합니다. 파티가 멈추는 것처럼 소년들의 모험도 멈추고 교양된 B의 아버지는 B와 함께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 이 연출을 통해서 B와 트로이가 헤어지는 단 한 장면을 통해 과연 그들에게 닥칠 시련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을 것인지가 보입니다. 누군가를 안고 위로해주고 있는 트로이, B입니다. B를 트로이가 안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모습만 클로즈업 되면서 트로이가 B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지만 보이는데요. 반면 B의 표정과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때문에 트로이를 안고 있는 B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갈등 장면들과 교차되면서 그들의 포옹마저 위태로워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이어지는 키스. 서로를 향한 감정이 구체화되면서 입술이 맞닿은 순간은 애틋하지만 위태로워 보입니다. B의 아버지와 B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 증후군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이디푸스 증후군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입니다. 원래는 2세에서 6세 6개월의 유아가 겪는 것으로 남자아이의 경우 아버지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동경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증후군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무의식에 남아서 심리적 생활과 이후 선택에 지속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까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기념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증후군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부분이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연상되는지 살펴볼까요? B의 아버지는 폭력적입니다. B가 느낀 달콤했던 키스도 아찔했던 사랑도 폭력으로 더 씌워주죠. B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격적이고 복종시키려 합니다. 폭력의 이유는 뻔해 보입니다. B의 아버지가 B에게 원하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행위를 아버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가차없는 폭력은 결국 B를 굴복시킵니다. B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을 트로이에게 폭력적인 행위로 증명해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복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원래는 남근기에 적용했던 이론이지만 B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서 기인한 폭력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이디푸스 증후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이시죠? 트로이는 B를 진정시켜보려 하지만 B에게는 트로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게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여러 노래 가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게이를 선택합니다. 남자다움을 증명해 보인 B, 트로이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곡인 Fools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 Only fools do what I do. Only fools fall. 닿을 수 없는 힘든 사랑을 하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호칭 바보. B는 정말 게이가 아니고 잠시 흔들렸을 뿐일까요? 기대한 트로이가 바보일까요? B가 결국 이성과 사귀려는 모습에 얼마나 트로이는 상처받았을까요? B의 사정을 모르는 트로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짜 속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B에게 전해주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사회가 퀴어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면 소수자로서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트로이와 B가 데이트하는 장면 속 B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B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적어 보이네요. 퀴어가 비정상이라고 학습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는 정상인이야 라는 차별적 표현을 통해 남성성을 증명해야 하는 B. 과연 B 개인의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뮤직비디오인 Tongue Me Down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B의 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B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술에 절어 살았어도 무서웠더라도 그에게는 영웅 같았고 친구 같았고 그리고 든든했던 아버지를,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를 위로하는 것은 트로이가 아닌 B의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B. 트로이가 곁에 없어도 되겠죠? 하지만 트로이에게는 트로이의 슬픔을 공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B와 트로이가 상반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B의 슬픔은 여자친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야 올 수 있죠.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또다시 강요되는 스테레오타입의 남성성은 여전히 B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슬픔에 위태로운 B. 그리고 결국 위로를 받기 위해 그가 찾은 사람은 트로이. 틀에 맞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 사람. 이런 표현은 너무 슬프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동시에 해방이었을까요? 트로이는 자신이 찾은 것만으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안아줍니다. B도 트로이 앞에서 그저 솔직한 눈물을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위로받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을 바라보는 B의 여자친구.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와 트로이가 서로 포옹하는 장면에서 B의 여자친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트로이와 B를 제외한 제3자의 모습입니다. 이 훌륭한 구도는 B가 자신의 자아를 숨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B는 그 제3자의 시선, 사회의 시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억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에 B와 트로이는 절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윽고 위로받지 못한 누군가가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내리는데요. B로부터 버림받은 트로이일까요? 저는 B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비는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살아왔고 죽은 후에도 제3자 모든 사람들에게 감시받았을 테니까요. 뛰어드는 비의 모습은 자유로웠던 소년기와 겹쳐 보입니다. 자유로웠던 두 소년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슬프지만 비의 죽음은 동시에 해방이었을까요? 트로이의 사랑은 트로이를 다치게 한 것처럼 비를 향한 사람들의 선택적 애정, 비의 행동에 따라 차갑게 변하는 사람들의 애정은 비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이인, 레즈비언인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인지를. 파란 바다, 그 속으로 뛰어드는 비. 블루 네이버후드. 우울한 이웃은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로이의 음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 많은 뮤직비디오 해석은 좋아요 그리고 엄지척 눌러주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뮤비 해석한 덕후 스코프였습니다.